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입지 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후진국인 베트남,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경제가 아주 어려운 한국, 그러면 한국에 투자할 만한 돈을 이제 베트남에다 투자를 한다면 투자 입지 여건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람이 이게 공기도 엄청 많이 불었어요. 물론 제가 오늘 야외에서 촬영을 많이 했는데요. 나가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물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야외를 나가니까 꽃들이 지금 한창이고요. 기분도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분들은 특히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조금씩은 야외에 나가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 입지 여건이 베트남에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입지 선정 요소별 고려 요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물류 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여건은 이제 항만과 도로 사정이 열악해서요. 베트남 국내 물류 시스템이 마비로 부품 원자재 또는 상품의 하약 운송 등이 어떻게요? 물류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륙에 위치한 지역이 어떻게 돼요? 지방정부 관계자들 운송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지금요 방문을 해보면요 물류 문제에 심각한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기본이 원부자재 조달이 쉬운 하와이 그리고 중국 국경 간선도로 주변 공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 두 번째를 본다면요 인프라 정비 대부분의 산업공단이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가지나 농촌 지역의 경우 토지 임차료는 저렴하지만 인프라 건설에 예상치 못한 경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으로 본다면 세 번째로 본다면요 노동인력 수급이에요. 노동.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산업발전과 이제 외국인 이게 지금 투자 증가에 따라서 노동력 인력 수급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주변 공장 그리고 완공시 노동력 확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건비 상승 문제도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네 번째를 본다면요. 현재 자재와 부품 조달의 용이성. 그러면 현재 원자재 공급지가 원자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운송 비용이 가다하게 재산성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입지 선택 시에요. 진출 업종에 소요되는 부품과 자재를 인근 지역에서 용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본다면요. 기타 고려 요소. 그럼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성 및 배후 시장 여건과 이제 최근 대도심 인근 지역 지방성에서 환경 오염이나 유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고 있어서 사전 확인이 아주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요, 이것은 절대로 진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베트남 내부 시장이 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1인당 ABDC가 높고 소문 문화가 발달된 남부 지역, 특히 호주민이 아주 유리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북부 지방은 상대적으로 토지 임대료와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요. 공단 지역은 일반 지역에 비해서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고 그리고 공단관리위원회가 인허가 수속을 대응하기 때문에요. 임대료가 비싸고 관리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의 공단의
비해서 인프라가 사업 여건이 다소 낙후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저렴한 가격의 토지를 임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토지 임차료와 별도로 임차 면적에 따라서 일정액이 어떻게 돼요? 토지 보상비를 지방정부에 지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소지 토지 경우 토지 용도 이제 증빙서류 확인 서류들이 행정 부분에서 주의를 요하고요.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정책적으로 공단 외 지역 투자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공단 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는 뭐예요? 반드시 인민위원회가 허구 가능 여부를 확실한 후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쟁특구는 수상이 지정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서 남부 1개 북부 5개를 제한 12개 경제특구가 낙후한 중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2016년 등록기준 법인세 10%를 15년 동안 적용하고 원부자재에 대해서 5년간 수입 관세 면제 및 개인소득세 50%가 감면되어 있다는 것. 세군 지역에 따라서 적용되는 우대 혜택이 차이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입주 지역의 다른 법인세 우대 사항을 잘 보시고요. 이제 16년 1월 1일부터 일반 법인세는 20%, 그리고 낙후된 지역과 특별 낙후 지역 하이테크 받고 입주 시에 법인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후한 지역의 경우 투자 승인 후 10년간 17%가 재적용되고 있고요. 가세 2억 발생 후 2년간 법인세 면제 추가, 그리고 4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을 하시고요. 이제 베트남에 투자를 할 때 이런 모든 지역을 하나하나 이제 살피고 이제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절대로 투자에 대해서는 덤비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지요. 한국에서 장사를 해보면요,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투자를 할 때 한국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다면 이제 모든 것이 면제가 되는 것도 조금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또 이런 뭐라고 하나, 이거 세간 그런 투자를 할 때 내야 되는 돈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이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이 많은 투자액을 해서 한국에 장사를 못 해본 사람이고, 아직 그 투자에 대한 단기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깊숙이 들어가서 완전한 이게 한국의 투자에 그리고 장사할 때 뭐가 기본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국이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당분간은 지금 다른 구역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타 유용한 정보들, 이렇게 시장 특성이라든지 이제 상당한 시장 규모의 높은 성장 잠재력 보유, 그리고 9천만 명 이상에 달하는 시장 규모와 연평균 60-70% 이상이 고속 성장으로 시장 규모의 어떻게요? 지속적인 확대 추세에 있다는 것. 그리고 2020년대 후반에 되면은요, 1억 명의 인도 차이가 반도 중심국으로서 역할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영화 진진불구 군용기업 파워 여전에서도 베트남 국영기업은 베트남 사업에서 이제 50-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 전력과 통신, 석유, 가스, 방송 등의 분야에서는 거의 100%에 달하는 독점적인 구조를 형성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 지금 2016년 말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국경기업 민영화 마스터 플랜을 제시했으며, 또 어떻게요? 2017년 2월 발효된 관련 법령 공표를 통해서 공기업 영민화의 주식화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구매력이 주요 대도시에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도농간
지역별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브랜드 제품 소요는 대도시 지역으로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중심지 호치민시 1인당 국민소득은 베트남 평균의 2, 3배 수준이고요. 그리고 지금 뚜렷한 시장을 보면은요, 1인당 국민소득이 2,200달러 정도에 불과하지만 두터운 고수족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고가품 시장이 발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 소비자들은 품질보다 가격이 아주 민감하게 말할 게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소비자들이 품질보다 가격에 민감하고 경우에 인근 중국산 밀수 제품의 유입품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이 힘든 실정이나 중국산 제품에 식상한 소비자는 점진적으로 한국산을 수호하는 추세로 이제 바뀌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이제 브랜드 선호도 및 지식 재산권 보호,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류와 이제 LG 자전제품, 그리고 화장품, 생활용품 등 삼성 휴대폰, 가전제품, 현대 이제 자동차 등 주요 기업 투자 진출 및 월드컵 개최국으로서의 위상 등으로 인해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는 아주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명 브랜드 제품이 복제품 또는 유사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정부 차원의 규제는 미흡한 실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아세아나 상품 무역 협적 관세 적용을 보면은요, 아시안의 10개국으로부터 수입 제품은 상품 무역 협정에 적용을 받게 되어서 대부분 이내에 낮은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한국산 제품 특히 소비자는 아시아나 발효와 그리고 또 2015년 발효에 의해서 일반 특혜 관세에 비해서 낮은 관세를 적용받지만 또 여전히 높은 관세 적용 대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기후 특성, 베트남은 남쪽으로 어떻게요? 길게 늘어선 지형 특성상 남과 북이 기후 차이가 아주 큰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우량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1.8%m의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호찌민시를 비롯한 남북 지역이 지금 5월과 8월이 건기 11월 4월과 6개월씩 교차되고 그리고 수도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 지방은 미묘한 사계절이 변화가 있어서 연말과 연초의 기후가 한국의 늦가을 날씨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은 아열대로 연간 온도차가 커서 최저 기온과 최저 기온차가 약 20도씨에 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 지역의 열대의 monsun 기후로 연간 온도차가 크지 않아서 연간 최저 및 최고 기온차는 약 7도 이상을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호치민시는 전반적으로 날씨가 더운데 11월, 4월 때에 5월, 11월 때는 맞는 복장과 준비가 아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매우 더움으로써 복장은 여름 복장이 모자나 양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거의 매일 비가 오므로 우산이나 비옷, 비닐라성 폭우 대비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차 및 근무 시간, 베트남은요 7시간 한국보다 2시간이 늦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보면은요 이제 관광서와 운행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체들은 보통 토요일에만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에 일반적으로 관광서의 경우 7시 30분부터 16시 30분이며 일반 기업체는 8시부터 15시까지라고 하는데요. 점심시간이 대부분 11시 30분부터 13시 또는 12시부터 13시 30분이고 점심시간 동안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오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상점과 식당 등 영업의 영업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10시부터 22시까지 야간업소의 경우 24시간을 영업하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활동의 참고사항에서도 이게 꼭 알아야 될 게 뭔가 출입국.
한국인은 베트남 출국 항공권 및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여권을 소지할 경우 15일의 무비자 입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비자 입국 후에 현지에서 연장을 하려면 영사 보증이 필요하고요. 3일 이내 무비자 재입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국 시 휴대한 금액이 5,000달러를 상회할 경우 이를 세관서에 기재해야만 출국 시 같은 범위 내에서 외화의 반출이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본다면 호찌민시 출입국 관리사무소, 그리고 시내교통, 호찌민시에는 지하철, 이제 1918년도 개통 예정이 없으며 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노선 버스가 발달되지 않다는 겁니다.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럼 어떻게 돼서 외국인이 용이한 이동수단은 택시예요, 택시. 요금이 미터 제도로 기본 요금은 12,000원으로 회사마다 다소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택시 회사로서는 이제 녹색 바탕에 이제 383838 번호라고 있는데요. 이런 택시를 이제 이용을 하고요. 최근에는 또 택시 회사의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부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돈을 또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환전 및 신용카드. 화폐 단위는요. 이게 화폐 종류로 1,000동, 2,000동, 5,000동, 만동, 2만동, 5만동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모든 지폐에는 호치민 초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 도처에 있는 환전소나 은행에서 달러를 베트남 동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고요. 최근 은행과 환전소의 환율이 다소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과 고급 식당 외에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많고요. 위생 및 질병이에요. 그래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다른 나라에 가서도 여기에 베트남에 대해서 기후 조건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타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석계질이 다량 포함된 현지 수돗물 대신 생수 사용을 권하고요. 생수를 권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음료나 맥주를 시키면 얼음을 넣어주는데요. 고급 식당이 아닌 경우 얼음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열을 동반하는 열성급 성질인 땡기열에 걸릴 수도 있고요. 목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안 상태. 베트남의 치안 상태는요. 양호한 편이나 보행 중 오토바이가 날치기 사건이 매우 번번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단독 행동을 삼가하고 골목길을 절대로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매춘, 마약, 도박 등의 불법 행위에 이게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절대 국물이라는 것. 그래서 이게 베트남의 팁 강행이 일반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택시 이용 시도 별도의 팁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벨보이나 이제 호텔 메이트 2만동 $1 정도를 주는 것이 가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타 주의 사항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선교 활동은 금지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모든 외국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나 베트남의 품심 및 간습에 심하게 위반되는 종교 집회 또는 노상의 종교 활동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엄격하게 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이 이제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또는 이제 포교 행위는 절대 금하고 있고요. 발각시 추방 및 강제 제재 조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서에서의 간행, 베트남 관광서의 업무 처리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수의 현지 외국인들이 정부, 투자 및 무역 관련된 서류 등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잦은 서류와 보안, 요청, 고자세 및 불친전 등으로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후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말과 행동이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어떻게요? 말도 예쁘지 않고 그리고 이게 불친절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예의선에서는 아직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이 서류를 이제 하는 데서도 아무래도 후진국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선진국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만큼 베트남에 투자를 하면서 많은 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 하나고요. 그리고 밤에는 절대로 혼자서 뭐 돌아다니거나 뭐 물건을 쌀라 다닌다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고요. 그런 데서 이제 사고가 나고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밤에 여자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혼자서 행동하는 일은 절대로 금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의 투자에 어떤 것을 주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 입지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첫 번째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베트남 기후, 기타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희한테는 힘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통일방송의 김영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